이쪽에 보면 첫 번째 뭐 나왔냐면 빛의 굴절 나왔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뭔지 혹시 기억나요? 빛의 거울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반사. 그럼 반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은 항상 무슨 것과 무슨 각의 크기가 똑같다? 기억해내. 뭐 세 글자. 맞아, 세 글자야. 들어가는 각, 나가는 각. 이게 지금 반사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튕겨 나가는 각이 무슨 각이야?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나야 돼요. 튕겨나는 각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반사인데요. 반사에는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의 법칙은 거울면이라고 했을 때 이 거울면에 빛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만나는 점에서 그대로 빛이 뭐 된다 그랬어? 반사된다 그랬지. 그럼 거울의 면과 수직인 선을 세워요. 그게 무슨 선이라고 했냐면 맞아요. 법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과 그 다음에 나가는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각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게 반사의 법칙이지. 그럼 들어가는 각이 바로 땡땡각. 이것과 땡땡 각의 크기가 똑같다. 첫 번째 무슨 각이에요? 들어가는 게 입사각, 나가는 거 반사각이죠.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사의 법칙은 항상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서로 뭐하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반사에는 무슨 반사가 있고요? 남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반사가 있다 그랬어? 정반사가 있다 그랬는데 정반사가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거울면이 있으면 들어가는 광선이 다 평행해. 그럼 나가는 광선도 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 평행한 게 정반사. 근데 정반사는 똑같은 각도에서밖에 못 봐요. 근데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무슨 반사라 그랬어? 남반사. 울퉁불퉁한 표현, 거친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남반사. 하지만 둘 다 반사의 법칙 되고요. 기억해내요. 볼록 튀어나온 거울이 무슨 거울?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편의점에 있다 그랬어? 그럼 편의점에서 볼록 거울을 봤을 때 그 볼록 거울에 비친 상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지만 범위가 뭐하다 그랬지? 넓어요. 그리고 좌우만 바뀌고 상하는 그대로죠. 그런데 반대로 오목거울 있어요. 움푹 들어간 거. 근데 오목거울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커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상하 좌우가 바뀌고 작아 보인다 그랬지. 그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늘 게 좀 더 편해요. 자, 오늘 이거 굴절 들어갈게요. 빛의 땡땡. 빛의 바로 뭐란 얘기야? 굴절. 자, 빛의 굴절을 시키는 게 뭐냐면 렌즈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렌즈죠. 됐니? 이런 게 렌즈지. 그러면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을 뭐 하게 시키는 거? 통과시키는 거야. 그럼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와 같은 걸 지날 때 렌즈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렌즈로 지금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빛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투명한 물체를 지날 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파란색 글씨예요. 빛의 굴절은요. 두 물질의 어느 면에서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땡땡땡 하는 현상이에요. 빛의 진행 방향이 뭐 하는 현상? 꺾이는 현상이에요. 빛의 진행 방향이 뭐 한다고요? 꺾이는 현상이야. 그럼 이게 굴절인데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았어. 여기에 가득 담긴 게 뭐예요? 물이에요. 일부러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비출 거냐면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비출 거야. 됐니? 그럼 레이저 포인터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곧게 나아가요? 아니요. 너네 수영장만 가도 다리가 더 어떻게 보여? 물속에서? 이게 뭔가 꺾여서 보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더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우는 이 현상 때문이야. 빛의 무슨 현상 때문에? 빛의 굴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은 틀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자, 위에 부분은 공기고요. 아랫 부분은 물이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을 만나지. 그럼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꺾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요. 됐니? 이렇게 꺾이고 있는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야?
굴절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야. 저렇게 꺾이는 거. 그럼 꺾이는 이유 중요해요. 왜 빛의 굴절이 일어나냐요? 왜 그러냐면 물질마다 이 물질은 빛이 통과하는 물질. 빛이 통과하는 물질마다 빛의 땡땡땡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동 수정. 그렇지. 이동 속도예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빛이 진행하는 물질마다 빛의 이동 속도가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꺾여.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사람도 똑같아. 석주가 선생님한테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거야. 내가 쟤를 잡으러 막 뒤에서 막 뛰어갔다? 막 뛰어갔는데 갑자기 석주가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다가 모래가 있는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그럼 도로 위 아스팔트지. 아스팔트를 달릴 때 하고 모래 위를 달릴 때 하고 언제가 더 빨라요? 아스팔트. 모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근데 빛도 그렇단 얘기야. 빛도 공기를 지날 때 하고 물속을 지날 때 하고 이렇게 안경, 렌즈를 지날 때 하고 속도가 어떻게 돼? 달라져.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거 해놨어. 뭐 해놨냐면 매질에 따자.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동하는 물질인데요. 빛의 빠르기를 비교했더니 어디 속에서가 제일 빨라요? 진공 속에서 제일 빠르고 어디 속에서가 느려요? 고체 속에서 느려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로 돌아오세요. 요 그림으로. 그럼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꺾이는 거야. 그 꺾이는 걸 뭐라고 해? 굴절. 그럼 여기는 굴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제 렌즈 바로 들어갈게요.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물체예요. 렌즈라고 하는 건 얘들아,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렌즈를 끼니 거울을 끼니? 렌즈 껴. 거울 끼면 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평가도 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거울을 쓰는 게 아니고 렌즈 껴야 돼. 빛을 굴절시키는 거야. 첫 번째 거가 바로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가운데가 배불뚝하니까. 그럼 볼록 렌즈는 아까 빛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그랬어? 두꺼운 쪽. 그러면 위에 부분은 두꺼운 부분이 아랫 부분이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얘는 어디로 꺾여요? 두꺼운 부분이 위쪽이니까 위로 꺾이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여기서 요 지점에서 다시 불룩 튀어나온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림 너무 못 그렸다. 다시. 됐니? 그럼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몇 번 굴절해? 렌즈에서는 2번 굴절해요. 렌즈에서 몇 번 굴절한다? 2번. 중요한 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렌즈는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입니다. 그럼 볼록 렌즈는요, 빛을 한 점에 어떻게 해주죠? 빛을 한 점에 뭐 한다? 모은다. 그래서 너네가 한 게 있어. 볼록 렌즈의 대표적인 것은 돋보기예요. 돋보기 가지고 운동장 나가가지고 햇빛 한 점에 모아주면 종이 어떻게 돼요? 타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에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 모인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초점. 초점에 가까이 물체를 놨어. 초점보다 가까이에 물체를 놨어. 됐니? 그러면 볼록 렌즈에 가까이 물체를 둔다는 얘기야. 자, 초점에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크고 어떻게 보여요? 바로 선상이에요. 하지만 가까이가 아니고요. 멀게. 혹은 멀리 있는 상. 상이 점점 멀리 있는 물체는요. 작고 거꾸로 선 상이 보여요. 됐니? 이게 바로 무슨 렌즈야? 볼록 렌즈야. 내가 가까이 있는 거 봤어. 그럼 크게 볼 수 있어. 근데 볼록 렌즈에서 멀리 있는 걸 봐. 그럼 어떻게 보여?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무슨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꺾여요? 두꺼운 쪽으로. 어느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그럼 당연히 얘도 몇 번 굴절해요? 2번 굴절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꺼운 쪽으로 지금 했더니 얘는 무슨 렌즈냐면 오목 렌즈입니다. 그럼 오목 렌즈는요. 빛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빛을
퍼지게 만들죠.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퍼지게 해요. 한 점에 모으지 않아요. 그럼 빛을 퍼지게 하면 상이 모이는 거를 더 못하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빛을 퍼지게 했을 때 오목 렌즈는요. 거리 초점이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모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목 렌즈는 가까이 있으나 혹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상이 작고 바로 선 상으로 보여요.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는 지석이도 아는 거지, 지영이도 아는 거고. 이게 무슨 렌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목 렌즈를 써요. 알겠지? 근데 너네가 보면 알 거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선생님 렌즈 통해서 본 뒤에 있는 물체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나 점점 멀어지나, 텔레비전을 물체라고 할게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까이 해도 텔레비전이 작게 보이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점점 멀리 하면 더 작게 보이지. 근데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렌즈는 오목 렌즈입니다. 근데 오목 렌즈는 작고 바로 선상을 보여주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써요. 누가 쓴다고요? 사람이 써요. 그럼 우리 지석이, 지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무슨 시냐면 근시예요. 무슨 시? 근시. 근시는요,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울 근, 볼시. 그럼 나는 안경을 벗고 가까이 있는 건 볼 수 있어. 근데 멀리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오목 렌즈로 멀리 있는 걸 좀 더 퍼지게 한 다음에 모아줘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리 눈이. 그러면 볼록 렌즈는 반대예요. 볼록 렌즈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원시예요. 무슨 시라고요? 원시는요, 멀원 볼시예요. 내가 만약에 원시면 볼록 렌즈 꼈겠지? 이렇게 벗었어. 그럼 멀리 있는 건 되게 잘 보인다?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해서 막 이렇게 봐. 할머니들이나 가끔 원시인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못 봐서 막 이렇게 점점점 한다? 그럼 원시가 교정하는 게 무슨 렌즈란 얘기야? 볼록 렌즈란 얘기예요. 됐니? 그럼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엄청나지?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파동입니다. 여기는 더 쉬워요. 뭐에 대한 거야? 파동에 대한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대신에 이 단어는 좀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하다는 건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 생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너네 전자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래서 왜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전기 콘센트 되게 강할 때 이런 거 사이에서 전자파 나온다고 하잖아. 전자파, 전파 이런 거군요. 다 포함하는 게 파동이에요. 그래서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무슨 동일까요? 움직일 동이에요. 진동의 그 동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파가 뭘까요? 파는 에너지예요. 파가 뭐라고? 에너지. 그럼 에너지가 뭐 한다? 움직인다. 근데 그거를 함축해서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파동이야. 그런데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땡땡이, 아까 준이가 말한 거지. 한 곳에서 생긴 무엇이 진동이 어떻게 되는 거? 주변으로 뭐 해가는 거? 퍼져나가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한 곳에서 생긴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다 포함해서 무슨 동이라고 한다? 파동이에요. 자, 이 파동에는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 파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그러면 파동의 근원이죠. 그러면 뭐가 처음 생긴 곳? 파동이 처음 생긴 곳. 됐니? 그래서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처음 생긴 곳? 파동이 생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호수가 있었어. 이렇게 호수가 있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나무 이렇게 막 있고요. 집이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다 호수야. 근데 여기에 석주가 돌멩이를 하나 퐁당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너네 다 알지? 가운데 퐁당하는 순간 그 주변으로 원의 모양을 그리며쳐 뭐가 생겨요? 물결, 태풍이 생겨요? 너네 던져봤잖아. 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빠진 주변으로 둥글둥글하게 뭐 생겨요? 웨이브 생기죠. 그 웨이브가 사실 파동이에요. 영어로는 웨이브예요. 그래서 파가 생겨. 그래서 이런 파를 뭐라고 하냐면 원형으로 생긴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파? 물결파라고 합니다. 그럼 가운데 이 검정색이 뭐가 되는 거야? 파원이에요.
그럼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는 이러한 파동의 하나를 알고 있는 게 해안가에 가면 철석 뭐 와요? 파도도 물결파예요. 일자로 올 뿐이죠. 그럼 그거의 파원이 저 멀리 바다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원은 그렇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매질이 있습니다.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달되도록 하는 물질? 파동을 뭐하는?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사실 매질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뭐라고? 매질입니다. 너네 이거 생각 못하면 저는 진짜 저한테 혼나셔야 돼요. 내가 말하지. 방금 내가 말한 거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이것도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의 파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성대예요. 성대야. 목청 말고요. 목전 말고 성대에서 성대가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면서 입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파원이야. 파원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내가 말하고 있지. 그럼 이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니? 공기. 그럼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는 뭐가 된 거야? 매질. 그 개념이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안 들리지. 왜? 내가 성대를 움직여서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요. 지금 상태에서 소리라고 하는 거에 매질이 뭐란 얘기야? 공기란 얘기야. 그게 매질이야. 그게 뭐라고? 매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너네한테 막 바람 불어? 아니. 그럼 무림의 고수죠. 말할 때마다 바람 불면 내가 막 후후 이러면 선풍기를 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중요한 건 여기에 핵심이 있다. 소리는 전달이 되지. 매질이 진동을 전달시키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매질 자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매질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로 에너지는 전달하지만 에너지는 전달하지만 이 매질 자체는 매질 자체는 무조건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다 겹쳐서 쓸게요.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어디에서 진동한다고요?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매질은 어디에서 진동한다? 제자리 진동. 그럼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단지 파동만 옮겨갈 뿐인 거예요. 제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진동해요. 상식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배를 타고 모터가 없어. 모터 있으면 안 돼? 그냥 모터가 없는 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돛도 달지 않았어.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바닷물은 있잖아. 바닷물이 다시 말하면 매질이지. 근데 그 매질은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자리에서 뭐예요? 진동해요. 제자리에서만 뭐예요? 진동해요. 그래서 배가 한 자리에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모터 달면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물결파의 매질은 뭘까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파의 매질은 뭘까요? 땅이죠. 소리의 매질은 뭘까요?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 가능해요. 고체가 제일 빨라요. 뭐가 제일 빠르다고? 고체일 때가 제일 빨라요. 근데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 진짜 중요한 게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빛은 반드시 매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고 용수철의 파동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용수철이겠죠? 자, 파동의 종류 볼게요.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하고 종파가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횡파라고 하는 것은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달라요. 이거예요. 그렇지. 수직이에요. 무슨 관계라고? 수직. 그런데 종파는요. 이제 줄여서 말할게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뭐 할까요?
평행이에요. 이거 이제 알려줄게. 나 봐봐. 저 땅 밑에서 지진파가 발생해서 지진파로 제일 많이 해요. 저 땅 밑에서 지진파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 그럼 이게 지진파의 진행 방향이지. 아래에서 위지. 근데 내가 매질이야. 누가 매질이야? 내가 매질이야. 아래에서 점점점 지진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진파가 올라온 순간 내 몸이 양쪽으로 흔들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 몸은 양쪽으로 흔들리니까 이거 뭐예요? 수직이니까 무슨 파예요? 횡파예요. 그런데 지진파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래에서 지진파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매질이야.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지진파가 올라가는 거하고 내가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네. 그럼 이거 무슨 파예요? 종파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피해가 클까요? 횡파가 커요. 횡파가 막 건물을 흔드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럼 진짜로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어떻게 두 가지가 나타나냐면 얘가 동시에 오진 않지만 원래 이게 먼저 와요.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와. 그래서 지진이 심할 때는 건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흔들리는데 이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횡파는 두 개의 방향이 수직이고 종파는 두 개가 나란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횡파는 구불구불하게 그려지고요. 종파는요 일직선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됐지? 여기에 해당하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지진파의 S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파, 횡파예요. 그게 무슨 파라고요? 횡파예요. 다른 친구들은 앞에 잘 보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지? 석주야, 그거 너한테 도움되는 행동 아니에요? 지진파의 S파가 횡파고요. 그 다음에 횡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빛이에요. 뭐가 있다고? 빛. 그 다음에 종파에 해당하는 것은 나란한 게 있어. 지진파에 있어요. 지진파에 무슨 파가 있냐면 P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음파는 다 소리. 소리는 다 종파예요. 자, 파동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횡파 가지고 지금 해놨 거지. 횡파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파동이 이렇게 생겨. 그럼 가장 높은 데가 있어. 가장 높은 데 한옥에 가면 있어요. 한옥에 가면 대청 땡땡이 있어. 마루.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가장 높은 곳을 마루. 왜냐면 대청 마루가 땅보다 높은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있어요. 산에 가면은요. 산하고 산 사이에 뭐가 흘러요? 골짜기.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고리예요. 산하고 산 사이의 고리예요.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 그럼 골하고 골 사이도 뭐가 될까요? 똑같이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루에서 골 사이 이 절반 길이 있지. 이 절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 절반 길이를 뭐라고 해? 진폭.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다 외워야 돼.